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요일 밤 10시 여러분들의 계좌에 빛을 비춰드리는 너도 할 수 있어 진행의 아나운서 조하영입니다. 줄이니어도 투자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올바른 길로 인도해줄 선생님이 필요하죠. 네, 저희 전문가님께서 신중하게 선별해 오신 좋은 종목들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설레이는 마음 가득 담아서 어떤 종목들 함께 공부해 볼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 10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함께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팍스통신망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의 하이라이트죠. 네, 전문가님께서 신중하게 선별해 오신 종목들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측 하단의 QR코드를 통해서 팍스통신망 입장하실 수가 있겠고요. 들어오시게 되면 오늘의 히든 종목명은 물론이고요. 다양한 무료 혜택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 QR코드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샵 3989로 정석 남겨주시면 전문가님의 친절한 대응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오늘장 이야기 한번 들려드릴게요. 오늘이 벌써 2025년의 마지막 금요일이고요. 올해 거래일은 이제 단 이틀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정말 수고 많으셨다라는 이야기로 포문을 열어볼게요. 네, 오늘 코스피는요, 삼성전자의 신고가를 필두로 0.51% 오른 4,129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네, 오늘까지 외국인과 기관이 나흘 연속으로 동반 매수 포지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율이 급격한 안정 모드에 들어서일까요? 외국인이 1조 7천억 원가량 확실한 순매수가 포착이 됐고요. 기관도 4,400억 원가량의 매수가 포착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개인들 같은 경우는요,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일까요? 2조 원이 넘는 강력한 매도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한번 살펴볼게요. 네, 보시는 것처럼 0.49% 상승하면서 919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해줬습니다. 외국인이 나흘 만에 900억 원 순매수하면서 지수의 상승을 이끌어줬고요. 기관 역시도 닷새 연속으로 사들이면서 지수의 상승을 이끌어냈습니다. 다만 개인만이 4,500억 원가량 팔아가면서 매도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양시장 이렇게 모두 상승 마감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면서 2025년 마지막 주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흐름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대부분 하락 마감했지만요. 오늘의 지수의 상승은요, 반도체주가 이끌어냈습니다. 크리스마스 휴장 기간에 노무라에서 산타의 선물이 도착했기 때문인데요.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무려 16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2027년까지 이어질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내놓으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여기에 AI의 성능을 좌지우지하는 GPU 기술의 내재화에 성공했다는 삼성전자는요. 네, 오늘 장 초반부터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오늘 장 11만 전자에 안착을 해줬고요. SK 하이닉스 역시 장중 60만 닉스를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모두 외국인이 4거래일 연속, 기관이 7거래일 연속 순매수하고 있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은요. 네, 미국 배터리 공장을 일본 기업 혼다에 매각하면서 4조 원가량의 유동성을 확보했다는 소식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9% 밀리면서 38만 3,500원의 주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요. 강보 압권으로 또 주말을 맞이하고 있고요. 현대차, 기아차 나란히 파란불 켜내면서 마지막 주말을 맞이하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코스닥 분위기도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와는 반대로 오늘 상승한 종목이 조금 더 많았고요. 특히나 제약바이오 쪽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바로 대형주단에서 호재가 들려왔기 때문인데요.
알테오젠은 기술 이전 계약 소식에 2%가량 상승을 해주면서 43만 9천 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일라이릴리로부터 기술 수출 805억 원을 수령한다는 소식을 전해온 ABL 바이오 6% 불기둥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CES 기대감에도 불구하고요. 로봇 섹터 쪽에서 순환매가 돌면서 오늘장 하락 마감해줬고요. 네, 에코프로 형제, 2차전지 형제도 모두 하락 마감하고 있는 점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오늘장 시장의 주인공들 또 한번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주인공은요. 온 디바이스 AI 주입니다.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엔비디아가 AI 칩 스타트업 그룹과 핵심 인재 그리고 기술까지 영입하는데 무려 20억 달러를 투자했다라는 소식 때문인데요. 한화로 약 29조 원 규모로 엔비디아 역사상 최대 규모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렇게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지만 사실상 인수에 가깝다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했는데요. AD 테크놀로지 27%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방송 공략주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20%가 넘는 급등세 포착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인공은요, 바로 자율주행 섹터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글로벌 빅테크와 기술 격차를 좁히려는 국내 기업들의 치열함과 그리고 정부의 전폭적인 인프라 지원이 맞물리면서 한국은 미래 모빌리티를 향한 시험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대차에서도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정인선 회장이 포티2닷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아낌없이 이어가겠다라고 발언을 해줬고요. 이로 인해서 향후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상한가 종목 여기저기서 튀어나왔는데요. 에이테크 솔루션과 오비고 그리고 라닉스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이 포착이 되었고요. 오늘 들고 온 히든 종목도 현대차 관련 수혜주기 때문에 주목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주인공은요. 네, 보시는 것처럼 로봇 섹터 들고 와봤습니다. LG전자부터 현대차, 그리고 두산, 그리고 ATL 그룹까지 모두 CES에 출격할 예정인데요. 올해 CES의 핵심은 피지컬 AI와 로보틱스가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여전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CES에서 로보틱스 분야의 혁신상 출품작이 전년 대비 무려 32% 증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계적인 관심이 상당한 상황입니다. 이에 로봇 섹터에 대한 전반적인 훈풍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장의 주인공들 하나씩 파헤쳐 드렸고요. 이어서 다음 주 예정된 중요한 경제 일정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는요. 2025년을 마무리하고 2026년 새해로 넘어가는 한 주입니다. 12월 31일 수요일에는요. 연말 휴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30일 화요일 이날이 올해 마지막 주식 거래일입니다. 참고해 주셔야겠고요. 1월 1일도 마찬가지로 주요국 증시 모두 다 휴장인 점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결국 정리해보자면 1월 2일 금요일이 2026년의 첫 거래일인 셈인데요. 오전 9시가 아닌 10시 개장인 점도 메모해 두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일정 한번 보실까요? 내년 1월 6일부터 1월 9일까지 CES가 열리죠. 현대차, 삼성전자와 같은 국내 기업들이 많은 주목을 받을 것 같은데요. 이 빅 이벤트를 두고 투자 포인트 잡기 어려우신 분들은요.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내년 상반기 포트폴리오 미리미리 구성을 해두셔야겠습니다. 마지막 일정도 체크해 보실까요? 내년 1월 13일부터 1월 16일까지 JP모건 헬스케어가 열리죠. SK바이오사이언스, ST팜, 셀트리온, 휴젤 등등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참가를 합니다. 옥석 가리기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은데요. 수혜를 받을 만한 JP모건 관련주 궁금하신 분들도요.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2026년 일정 관련해서 주목해볼 종목 미리미리 대응을 해주셔야겠는데요. 전문가님께서 오늘의 히든 종목 일정 매매를 고려해서 신중히 선별해 오셨습니다. 일부가 끝나면 옥석 가리기 속 찾아낸 진주 같은 종목 바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채널 꽁꽁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너도 할 수 있어에서 공략해드렸던 공략주들 수익률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에 앞서서 이 화면에 있는 모든 종목들은요, 생방송에서 공략해드린 종목인 점 고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요, 전문가님의 공략주들 모두 최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공략해드린 공략주부터 살펴보시죠. 저번 주 방송에서 공략해드린 세 가지 종목 모두 상승불 켜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루닛 7%, 미래에셋증권 8%, LS는 5%로 골고루 사이좋게 올라줬고요. 12월 초 어려운 장 속에서 공략해드린 글로벌 텍스프리 무려 16%가 넘는 불기둥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어서 11월 28일에 공략해드린 우진 무려 37%의 상승률 터치를 해줬고요. 11월 14일에 공략해드린 고영 50%대 상승률 기록하면서 굉장히 분위기 좋은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표 상단에 위치한 종목들 보시면요. 시장이 진주 같은 종목들을 놓치고 있을 때 미리미리 공략해 주신 동향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시장이 놓치고 있는 진주 같은 히든 종목 전문가님께서 신중하게 선별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명은요, 팍스 통신망을 통해서만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우측 하단의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실행 버튼 누르시고요.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뜹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저희 팍스 통신망 입장하실 수가 있겠고요. 들어오시게 되면 오늘의 히든 종목명 바로 알려드리고 있고요. 다양한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 QR코드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샵 3989로 정석 남겨주시면 문자로 전문가님의 친절한 대응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되고 있는 점도 고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오실 시간 1분 정도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도 할 수 있어.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오늘의 히든 종목 굉장히 궁금해 해주고 계신데요. 오늘의 히든 종목 공략해야 하는 이유, 테마로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히든 종목의 스타트는요, 원전으로 한번 끊어보려고 하는데요. 원전 테마 속에서도 진주 같은 종목을 선별해야 하는 이유,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의 원전 종목을 파헤쳐 보기 전에 이 AI 버블론부터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AI 버블론, 최근에 생긴 건 아닙니다. 시장의 고질병처럼 잊을만 하면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실적으로 관련 이야기가 좀 수그러드나 싶더니 이제 오라클발 재료로 AI 버블론이 다시 한번 고개를 들면서 시장이 꺾였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가지 포인트는요. 첫 번째로 AI 버블론을 논하기엔 너무 시기상조인 시점이라 겁먹을 필요가 없다라는 지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시장 전반의 조정세에 재공략해 볼 만한 진주 같은 종목들이 전문가님 눈에 포착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종목들은요, AI 버블론이 올라왔다가 완화되는 시점에 늘 상승을 보이는 섹터 중에서도 신중하게 선별을 해야겠는데요. 먼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방금 보여드린 기사에서 확인해 볼 수 있듯이요. 삼성전자도 신고가를 갱신을 해주고요. 반도체 섹터 쪽으로 강세가 나오기 시작한 지는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 마찬가지로 로봇 쪽도 AI 쪽도 이 반도체와 어느 정도 같이 올라갔기 때문에 강한 상승이 나올 섹터는 따로 있다라고 해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는 건 그동안에 주목받지 못했던 원전 전력주 중에서도 대장 섹터인 이 원전이 남은 연말 그리고 2026년 연초까지 여러분들께서 상승을 목격할 수 있는 핵심 섹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체하지 않고 연말 연초에 선물이 되어줄 히든 종목 바로 한번 공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너도 할 수 있어 이 방송을 꾸준하게 보신 분들 그리고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을 공략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요. 이 사업 영역만 봐도 무슨 종목인지 어떤 종목인지 알 수 있긴 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대응법이 중요하니까요. 우측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팍스통신망 입장하시면 종목명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QR코드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샵 3989로 정석 남겨주시면 친절한 대응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되는 점도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마저 말을 이어가 보자면요. 오늘의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SMR 그리고 원자력 발전 설비 이런 사업들을 메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오늘의 히든 종목 투자 포인트 살펴보도록 할게요. 관련돼서 최신 기사를 한번 뽑아와 봤는데요. 오늘의 원전 기업은 폴란드에다가 지사를 설립했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히든 기업이 폴란드에다가 지사를 설립해야 하는 이유를 제대로 알아야만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이 들 것 같은데요. 설립 이유 그 첫 번째는요. 폴란드가 유럽 안에서 교통의 중심지에 놓여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교통의 중심지에 지사를 설립한다는 것은 유럽 전역에 뻗어나갈 만한 기초를 닦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폴란드 쪽으로 수주가 들어올 만한 동향도 확인을 다 한 후에 설립을 했다는 점인데요. 결과적으로는 K전력 인프라가 유럽 수출로 이뤄지기 위한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의 투자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또 비밀 같은 추가 매력을 언급해 드리자면요. 오늘의 히든 종목은
원전 수출 관련 이슈가 있었다 하면은 대장주로서 크게 올라왔던 종목이고요. 사실 우리 너도 할 수 있어에서도 전문가님께서 한번 공략했던 전적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고 애정하고 큰 상승률도 맛본 종목이라는 건데요. 이번에도 좀 애정이 더 깊어질 수 있는 그런 시그널들이 포착되고 있다라고 강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시그널도 바로 보실까요? 제가 방금 언급드렸듯이요. 원전 섹터는 어쩔 수 없이 수출 이슈에 민감하고 수출 이슈에 따라서 상승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의 히든 종목 수주 잔고가 어마무시한 상태입니다. 표 가장 우측의 접수 일자 보시면요. 하반기에만 해도 수주의 축복이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지점은요. 12월에만 해도 2건, 즉 수주 계약을 굉장히 많이 체결시켰는데요. 대표적인 그 2건을 보시면요. 상단의 계약은 전년 매출 대비 무려 36.9%의 건이고요. 하단의 계약은 전년 매출 대비 12.4% 건입니다. 다 합치면 전년 매출 대비 무려 49.3%의 매수주를 12월에만 따낸 것인데요. 이 주가는 지금 어떨까요? 이런 수주와 반대로 현재 건강한 조정 국면에 있습니다. 사실 전문가님께서는 이 종목이 너무 좋다 보니까 오늘장에서 급등해버리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요. 오히려 살짝 더 조정이 나와주면서 지금이 정말 기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12월에 2건 수주만 체크하고 가기에는 시청자분들께서 올해 전반적인 실적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 실적을 구체적으로 따져보기 전에 오늘의 하이라이트 종목 12월 수주 어땠나요? 네, 12월 수주만 해도 전년 매출 대비 50%에 가까운 수주, 육박한 수주 따낼 수가 있었고요. 2025년 통틀어서 수주를 체크해 보시면요. 매출 성장세는 거의 2배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화면에 나오시는 표를 보시면요. 2024년에는 4천억 원 가량의 매출이 있었는데 지금 2025년의 예상 매출액은 7,200억 원, 거의 2배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5%대에서 9.9%대로 2배 이상 튀어오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올해 6월에는 영업이익률이 무려 12%가 나온 점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주식을 시작하시지 않은 분들은요. 요즘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쪽 굉장히 밀던데 원전, 특히 오늘의 히든 종목 왜 이렇게까지 수주가 많은 걸까? 라고 질문 주실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AI, 반도체 등의 모든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에 이 신재생 쪽은 역부족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렴하고 그리고 안정성까지 갖추고 엄청나게 급등 중인 전기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런 원전 섹터 중에서도 수출에 민감한 기업들이 시세가 강하게 형성될 것이다 라고 한번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고요. 차트도 보시면요. 전반적으로 우상향하다가 살짝 조정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조정이 나온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시는데요. 지금 차트 보시면서 좀 너무 고점 아니야? 라고 말하기에는 그런 지점보다는 저점을 단 한 번도 깨지 않았다라는 점을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결국 저점 갱신을 계속해서 꾸준히 해주고 있는 점이 굉장한 매력 포인트고요. 12월의 급등세를 고려했을 때 현재 구간에서 쉬어가는 건 사람이 숨을 쉬듯이 당연한 절차이고 또 지금처럼 한번 푹 쉬었다가 다시 재상승할 때는요. 이전보다 더 큰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면요. 오늘의 히든 종목 12월 수주만으로 전년 매출 대비 49%의 수주를 따냈고요. 매출도 작년 대비 2배인 종목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시점에서 조정이라는 기회가 나오면서 이 수주를 반영할 수 있는 시간,
타이밍이 생긴 겁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오늘의 히든 종목 굉장히 자신 있어 하시면서 전고점 터치하실 수 있다, 터치할 가능성이 보인다라고 하셨고요. 수주 이슈에 민감하게 움직였던 이 종목의 과거 패턴을 분석해 봤을 때 정말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송에서는 오늘의 히든 종목명을 공유해 드릴 수가 없어서 우측 하단의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실행 버튼 누르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를 통해서 팍스 통신망 입장하실 수 있겠고요. 들어오시게 되면 오늘의 히든 종목명과 다양한 무료 혜택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 QR코드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샵 3989로 정석 남겨주시면 전문가님의 친절한 대응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원전 섹터 준비해봤고요. 다음 섹터는 반도체입니다. 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QR코드 타고 들어오실 시간 1분 정도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 저희는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도 할 수 있어.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오늘의 반도체 종목 굉장히 궁금해 해주고 계신데요. 오늘의 히든 종목 공략해야 하는 이유 역시나 테마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히든 종목의 스타트는요. 반도체로 한번 끊어보려고 하는데요. 반도체 테마 속에서도 진주 같은 종목을 선별해야 하는 이유, 네, 테마로부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섹터를 공략해야 하는 이유는요. 주말 동안 나온 소식을 주목해 보셔야겠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래에 이 반도체에 대해서 AI 랠리와 AI의 수익성, 이 두 가지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오픈 AI가 이 의문점들을 해소시켜 줬습니다. 31개월 만에 30억 달러, 그러니까 소비자가 오픈 AI에 지출한 소비자 지출이 30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예시를 통해서 이해를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틱톡 같은 경우에는요. 이 30억 달러를 돌파하는데 58개월이 걸렸고요.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30억 달러를 돌파하는데 42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오픈 AI는 단 30개월 만에 돌파한 셈인데요. 그러다 보니 최근에 오픈 AI를 비롯해서 AI 섹터의 자본 지출은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는데 과연 돈을 벌 수 있냐라는 물음에 이 오픈 AI가 31개월 만에 30억 달러를 버는 걸 보여주면서 답변을 충분히 해준 셈입니다. 여기에 작년 매출 급증과 현재 매출 성장 속도에 초점을 맞춰보면요. 내년도에는 연 매출이 무려 130억 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짚고 가야 할 포인트는요. 돈을 많이 벌기는 버는데 연산력이 조금 부족한 이 오픈 AI는요. 계속해서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AI로 돈을 벌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앞으로도 자본 유출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고요. 이 돈은 계속해서 GPU 또는 데이터 센터 건설 혹은 메모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 오늘 이 테마 분석의 핵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키워드 자연스럽게 보시면요. 이 이익률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로 기결이 됩니다. 이런 이익률 관점에 있어서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익률이 TSMC를 추월한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왜냐? 이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봤을 때 지금 마이크론의 이익률이 내년부터는 TSMC를 추월한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추월하는 것이 아니라 꽤 많이 추월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드리자면요. 지금 TSMC 이익률 전망치는 60%입니다. 근데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67%가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63에서 67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TSMC 하면은 이제 기존에는 그냥 AI의 왕, 즉 파운더리 시장 점유율 70%로 이 왕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요. 그 이익률을 지금 삼성과 하이닉스에 반납했다라고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기업이 TSMC를 추월하게 된 건요. 우리가 AI 반도체 하면은 기존엔 GPU가 핵심이었지만 이제는 GPU 다음으로 메모리가 필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AI를 학습할 때는 GPU만 있으면 되는데 이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그걸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D램과 낸드가 필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삼성이나 하이닉스의 2년 뒤, 심지어는 3년 뒤 물량까지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높은 이익률이 2년 뒤, 3년 뒤까지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런 관점에 있어서 오늘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있어 이 독보적인 공급자 위치에 서 있는 히든 종목을 한번 챙겨와 봤고요. 또 세 번째 키워드도 체크하고 가시면요. 결국 우리는 요즘 이 D램 관련주를 공략해야 하는가 혹은 HBM 관련주를 공략해야 하는가 하고 선택의 기로에 놓인 건데요. 사실 HBM도 AI 전용 반도체입니다. D램을 합쳐놔서 한 번에 GPU에 데이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HBM인 건데요. 여기서 차별화 포인트는요. HBM 같은 경우에는 돈을 많이 들여서 개발한 차세대 반도체고요. D램은 그냥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 좀 상대적으로 만들어낸 건데요. 그러다 보니 HBM 이익률이 기존에 60%, 70% 했던 건데 이제는 HBM뿐만 아니라 추론으로 또 넘어가면서 D램 가격도 바짝 올라온 상황이라 삼성과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D램에 집중해야 하는가 아니면 HBM에 집중해야 될까 하고 선택을 해야겠지만 결국에는 차세대 반도체 기술은 HBM으로 증명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전반적인 글로벌 기업들이 HBM 쪽으로 방향을 가고 있는 거고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이 D램은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면서 HBM에 올인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그 뒤를 열심히 쫓아가야만 하는 상황인 겁니다. 여기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요. 오픈 AI의 출현은 우리 삶을 아주 획기적으로 바꿔놨고요. 이제 벌써 30억 달러의 매출까지 나오면서 이제는 많은 기업들이 HBM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지점을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기업들 중에 HBM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 오늘의 히든 종목입니다. 잠시 후에 나올 우측 하단의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실행 버튼 누르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를 통해서 팍스 통신망 입장하실 수가 있겠고요. 들어오시게 되시면 이 HBM 히든 종목 바로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아직 나는 QR코드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샵 3989로 정석,
남겨주시면 전문가님의 친절한 대응 전략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히든 종목은요. HBM 생산의 필수적인 그런 종목인데요. 일단 세계 시장 점유율의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HBM을 만드는 데 있어서 오늘의 기업이 없으면 제작하기 힘들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사실 어찌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다 보니까는 굉장히 좀 뻔한 종목이기는 하지만요. 그런 뻔한 종목들이 또 상승을 하다 보니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핵심은 대응 방법이기 때문에 전문가님과 함께 하셔야겠고요. 이어서 투자 포인트 첫 번째 키워드 보시면요. 일단은 최근에 문제가 됐던 게 이 SK 하이닉스 HBM에 들어가는 이 TC 본더 장비를 오늘의 히든 기업이 독점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이 SK 하이닉스에 있어서 공급자임에도 불구하고 갑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요. 하이닉스가 이원화를 시도하기는 했지만 실패를 했습니다. 그 결과 내년에는 오늘의 히든 기업의 이 점유율이 안 그래도 독점 수준인데 추가로 SK 하이닉스 쪽에 10%가량 오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 키워드 보시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게 이 마이크론이 현재 만년 3등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에 지금 마이크론이고요. 여기에 시장 점유율도 꽤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 HBM 생산에 마이크론이 현재 올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 있어서 오늘의 히든 기업에 또 마이크론과 파트너십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공급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마지막 키워드 보시면 지금 또 대만의 최대 패키징 업체에다가 이 빅다이 FC 본더를 처음으로 공급함으로써 더 큰 실적이 기대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HBM TC 본더 부분에서 글로벌 1위 기업 실적 한번 보실까요? 네, 영업이익률이 47%대로 무척 우수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픈 부문을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요. 바로 이어서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10만 원 아랫대에서 놀고 있던 기업이 10월 들어서 2, 3주 만에 60% 급등을 해주면서 16만 원을 터치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실적 시즌에 돌입을 하면서 기대치에 조금 못 미치자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현재 주가가 조금 빠졌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님께서는 이 실적 부문이 구조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이제 장비 기업들을 공략할 때 늘 판단해야 하는 부분은요. 올해 인식돼야 될 매출이 그냥 잠깐 늦어져서 혹시 내년으로 인식된 건가? 이 부분을 분석해봐야 하는데요. 전문가님께서 오늘의 히든 기업은 매출 부진이 아니라 그냥 매출이 단순히 좀 수년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현재 표 보시면요. 매출, 영업이익, ROE 다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만큼 실적이 덜 반영된 오늘의 히든 기업, 내년 상반기가 더 기대가 되고 있고요. 네, 차트도 빠르게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전고점 이후에 워낙 조정을 좀 많이 받았다가 이제는 올라가는 상황이라 굉장히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으로 보시면 된다고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시세 보시면요. 전문가님께서 좀 아쉬워하셨습니다. 오늘 장에서 보시는 것처럼 좀 불기둥이 나와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13만 원 구간인데 15만 원, 16만 원 선까지는 무리 없이 1차로 좀 터치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송에서는 지금 보이시는 히든 종목명을 공유해 드릴 수가 없어서 받아가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하단의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실행 버튼 누르시고요.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뜹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팍스 통신망 입장하실 수가 있겠고 들어오시게 되면 히든 종목명 바로 공유드릴 예정이고요. 아직 QR코드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샵 3989로 정석 남겨주시면 전문가님의 친절한 대응 전략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QR코드 타고 들어오시고 문자 보내실 시간 필요하실 것 같아서 들어오실 시간 1분 정도 제공해 드릴 예정이고요. 저희가 마지막 히든 종목은 또 오늘 장에서 핫했던 자동차 섹터 들고 왔으니까요. 채널 꽁꽁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도 할 수 있어.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자동차 섹터 히든 종목 굉장히 궁금해 해주고 계신데요. 저희 지체하지 않고 바로 한번 오늘의 테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보시면요. 네, 자동차 섹터 공략해야 하는 이유 11월 자동차 유럽 판매량부터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요즘 정의선 회장이 정말 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를 교체하는 이슈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공격적인 현재 전략을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노력 덕분일까요? 화면 보시면요. 현대차랑 기아가 11월 달 유럽 쪽에 판매가 줄지 않고 되려 소폭 상승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님께서 시장 분위기가 그닥 좋지 않았음에도 이러한 성과를 낸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우리가 내년 4분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 더 큰 실적을 기대해 봄직하다라고 해석해 주셨고요. 다음 헤드라인 살펴보시면요. 관세 폭탄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그룹이 미국에 대한 판매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즉 현대차가 기록할 수 있을 만한 모든 그런 기록들을 갱신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단 기사도 참고해 보시면요. 국내 점유율도 93%입니다. 실제 추이로 봤을 때 25년도 추이가 작년을 뛰어넘은 모습 포착이 되고 있고요. 또 보시는 자료는요. 현대자동차 IR팀이 제공한 자료입니다. 일단 역대 최대라고 하는데요. 3분기 매출액이 무려 47조 원, 그리고 미국 시장의 지배력 강화가 6.3%까지, 여기에 고수익 판매 비중은 21%까지 올라간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관세 리스크가 있었던 3분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4분기에는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근거는요, 언급드렸듯이 이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차량 판매에 대한 부분이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관세 리스크가 해소되고 금리 인하 모멘텀까지 더해진 자동차 섹터는 말이죠. 4분기나 내년 상반기부터는 아예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지 않게 오늘의 히든 종목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자동차 섹터를 공략해야 하는 이유 마지막 섹터 보시면요. 현대차가 미국의 충돌 평가에서 TSP 플러스 등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미국에서 자동차 충돌 테스트를 진행하는 건데요. 안전보험에서 진행되는 안전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톱 세이프티 픽 최다로서 향후 전망 무척이나 기대되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현대차, 기아, 그리고 GM과 포드, 스텔란티스에도 부품을 공급 중인 자동차 섹터의 최대 수혜주 바로 한번 소개를 드리자면요. 자동차 램프미러, 전장 부품 등을 완성차 업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장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는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이 센서 및 모듈을 공급한다는 점인데요.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이제 아틀라스라는 휴머노이드를 공급 그리고 투입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공장에 대한 여러 리스크 요인이 체크되지 않고 이걸 계속적으로 굴렸을 때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요. 공급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질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공장이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로 바뀌고 있죠. 그러니까 현대차 특히나 테슬라 등의 이런 자동차 기업들이 휴머노이드 쪽에다가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히든 기업이요. 이 현대차 로봇 사업에서 역할, 비중을 확대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탄탄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저평가 종목이라는 것도 마지막 투자 포인트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실적도 바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적 브리핑 전에 이번 연도 3분기에는요. 실적이 약간 둔화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실적이 떨어지지는 않았는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3분기 때는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생겨나면서 주춤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살짝 둔화되기는 했지만 4분기 때부터는 턴어라운드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수익을 받아갈 것이다. 그런데 저평가인 상태다라고 전문가님께서 좀 깔끔하게 정리를 도와주셨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차트도 한번 보시면요. 박스 자리가 좀 포착이 되실 텐데요. 이 박스권으로 나오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요. 최근에도 현대차 자동차 수혜주로 주목을 받으면서 12월 8일에 급등을 했었는데요. 이러고 나서 지금 조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님께서는요. 현재 위치, 현재 받고 있는 조정은 크게 걱정하지는 않아도 될 부분이고요. 어쨌든 저희가 이제 또 내년 상반기를 고려했을 때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들고 갈 수 있는 한 가지 종목 혹은 스윙 관점에서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을 꼭 한 가지 공략해야 된다면 오늘의 이 자동차 부품주 공략해봄직하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전문가님께서는요.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들고 온 히든 종목도 그렇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있는 히든 종목들 모두 다 사실은 재공략해 주시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만큼 오랫동안 애정으로 지켜보고 그리고 큰 상승률도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지금 재공략해 주시는 상황인데요. 그만큼 전문가님께서 이 자동차 부품주, 특히나 현대차 수혜주 굉장히 좀 자신이 있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동차 부품주 종목명을 방송에서는 공략해 드릴 수가 없어서요. 네, 받아가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쪽으로요. 카메라 실행 버튼을 누르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뜹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팍스 통신망 입장하시면요. 네, 10시 50분 정확히 이 시간에 오늘의 종목명 모두 공유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이제 연초에 예정되어 있는 CES나 JP모건 헬스케어를 앞두고 미리미리 담아봐야 할 종목들에 대해서도 조금 기사들을 공유해주고 계시니까요.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 QR코드는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샵 3989로 정석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전문가님께서 문자로 친절한 대응 전략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가치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습니다. 네,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너도 할 수 있어는 새해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